안녕하세요.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좀 바쁜 일들이 많아서 영상 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. 네, 너무 늦어져서 좀 많이 늦어졌네요. 좀 죄송한 말씀 좀 드리고요. 네,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코스피 결국은 이거 오전에 조금 밀어 올리다가 오후에 다시 밀리면서 좀 코스피 자체가 좀 빠졌어요. 네. 그래서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며칠 이렇게 말씀드렸죠. 네, 3100을 놓고 이 위아래로 지금 계속 진폭을 주고 있어요. 큰 그림은 3000과 3160 그 사이에 이 지수가 자리 잡고 있는데, 보시면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파동치고 있죠. 그쵸? 근데 최근에는 이 폭 자체를 줄여갖고 3100 위아래로 해서 한 3100 여기가 한 80인가요? 3180에서 3160 뭐 한 3140 네, 요 정도 그 사이를 놓고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. 기존에 이제 밴드폭은 3000에서 3160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, 최근에는 이제 3080에서 한 3120, 40 네, 그 정도 선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. 3140 정도 되는 35, 40 네,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지수 자체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기관이 오늘 좀 밀어 올리려고 그랬죠. 다시 3100 위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외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좀 이렇게 약해지면서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날이었습니다. 장 초반에는 이렇게 3130 가까이 이렇게 좀 밀어 올렸죠. 하지만 이제 계속 밀리다가 3100을 100 상단에서 그래도 많이 움직였죠. 3100 상단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후로 가면서 좀 이렇게 투심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형태가 돼서 3184.67로 끝났어요. 외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. 그리고 오늘 사실 연휴 직전이다 보니까 개인들 투심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개인들 매매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, 연휴 직전이다 보니까 기관마저도 그렇게 강한 매수로 밀어 올리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형태로 이제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조금 활발하게 좀 했었는데,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좀 관망세로 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지금 이 단기간 이 밴드 그 하단으로 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량들이 물론 이제 주까지 코스피 내에서 좀 올라갔지만, 전반적으로 그 종목들의 거래량을 좀 보면은 주요 종목에서는 좀 약간 좀 감소한 것도 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내일 상황 봐서 어쨌든 여기서 더 무너져 내려왔다가는 이 밴드폭이 무너지고 추세가 다시 또 3100에서 3160까지 큰 변동폭을 주기 때문에 큰 변동폭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살짝 또 들어 올려준 형태로 지수를 또 만들어 놓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일단 외국계가 변수예요. 지금 외국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공매도 연장을 한 걸 놓고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공매도가 어떤 해지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데, 정부가 이제 포퓰리즘이라 그러죠. 선거 문제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또 이렇게 연장을 했다.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? 이쪽 얘기대로 하자면 좀 건전한 그 투자 환경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.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에다가 그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가 또 이제 제조정 그 분기 발표죠. 리밸런싱이 아니라 분기 발표를 하는데, 이 발표를 하면서 또 어떤 언급을 할지 그런 부분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 만약에 모건 스탠리조차도 한국의 공매도 연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제 레포트에서도 꺼낸다 그러면은 조금 약간 투심이 좀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당분간 외인들 이탈은 좀 계속 있을 것 같은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외인들의 그 시각을 보면. 네. 뭐 연기금 이제 셀 수도 없어요. 30일, 32 거래일 동안 계속 순매도죠. 뭐 역대 최대인 것 같아요. 연기금이 지금 일하기 제일 필요한 국민연금 쪽에 있는 자산운용사죠. 국민연금에서 위탁한 자산운용사입니다. 거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땡보직인 것 같아요. 전략도 없어요. 그냥 매도만 하면 됩니다. 네, 얼마나 좋습니까? 그냥 스테이나 홀드를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. 네, 그냥 리밸런싱입니다. 포트폴리오대로 그냥 팔기만 하면 돼요. 할 거 없잖아요. 팔기만 하면 되는데 뭐 골치 아플 게 있어요. 얼마나 편합니까? 네.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 쪽은 완전 속편하게 지금 하고 있고, 뭐 꾸준하죠.
계속 이러고 있어요. 언론에서 욕을 하든 말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러고 있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보험, 투신. 보험하고 투신 쪽은 엇갈리고 있는데, 이쪽은 이제 민간 자산운용사죠. 이제 민간 자금에 대한,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맡기시는 그런 돈들에 대한 펀드예요. 근데 뭐 투신 쪽, 보험 쪽 좀 갈리긴 했는데, 뭐 지금 관망세인 것 같아요. 이번 주는 뭐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금융투자가 이제 오전에 지수도 끌어올려보고 하려고 했는데 좀 역부족이었죠. 투심 자체가 또 개인도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니었고요. 이런 세 자리로 된 거, 코스피에서 개인이 세 자리로 나온 거는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이잖아요.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잖아요. 네. 물론 오늘 오후 가면서 개인 매도가 많다 보니 이런 것도 있었는데, 뭐 아무튼 투심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. 이번 주는 아마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. 종목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도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. 이때 한번 뭐 적긴 했지만 그래도 쭉 이 정도 있다가 치솟아 올랐죠.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줄어든 그 모습을 보여줬죠. 그 전에 오늘 뭐 공시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. 그래서 바로 시황으로 가면 메릴린치 단타족이죠. 예, 초반에 13,250원, 13,250원 쪽에서 좀 뭐라 그러죠? 그 매도를 했죠.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 그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매도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제 고가잖아요, 최고가. 거기서 좀 매도를 했던 거고. 근데 13,250원이 뒤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 지지선, 그 하단 박스선이에요.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깨졌던 데랑 다시 역으로 저항대가 있거든요. 그 저항대에서 정확하게 매물이 나온 겁니다. 네.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외국계 오늘 순매수로 끝났어요. 매도량도 보면 그렇게까지 뭐 물론 이제 전체에 비하면 많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럴 때랑 거래량 자체가 줄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좀 줄여준 상태고 뭐 매수도 또 많이 했잖아요. 그쵸? 자, 오늘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기금, 금융투자 좀 많이 매도를 했고 또 금융투자는 또 그러면서도 매수도 또 많이 했죠. 네, 많이 했어요. 연기금도 그렇고. 그래서 요즘 그렇게 연기금이 퍼부어되는데 웃음밖에 안 나와요. 여기도 이렇게 퍼부어되더니 오늘 순매수예요. 연기금이. 네. 참 연기금이 순매수를 해주는 날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다른 면으로 보자면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이쪽에서는 불과 2호가밖에 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순매도로 돌아섰어요. 그게 뭐냐면 뭐 연휴 전인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올려보기보다는 자리는 다지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 자리에서 가야지 가면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가면 오히려 그게 반락이 돼요. 다시 떨어지거든요. 그리고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, 지지 라인을 잡는 겁니다. 지지가 튼튼해야 잘 가거든요.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직전에 지지 받다가 떨어진 또 강한 저항대가 있는데 보니까 지금은 이제 천천히 가자라는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뭐 개인들 이제 순매도 계속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고 뭐 이번 주는 개인들 투심이 좋지 않아요. 연휴 직전은 항상 그래요. 보통 보면은요, 기관도 그렇고 뭐 연휴 직전에 보통 투심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투심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매수 의지예요. 그러니까 사야겠다라는 그 의지. 자, 주가가 올라가려면요, 물론 이제 팔겠다는 사람 매도 호가가 막 올라가요. 네. 팔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근데 그러면 파는 사람들이 매도 호가를 막 올려요. 그 상황에서 누군가 그래도 저건 꼭 사야겠다. 그래서 체결이 돼요. 이러면 뭐 주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. 근데 이런 케이스는 드물고요. 보통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갑니다. 아마 한창 거래될 때 이제 그 매매 호가창을 한번 보시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은 매도 호가창에 있는 매물이 빨리 소화가 되면서 막 호가가 위로 올라가잖아요. 그쵸? 그럼 어떡 하시겠어요? 그럼 뭐냐면 매수를 하고 싶으시니까 몇 호가 위로 더 위로 주문을 내잖아요. 빨리 체결하고 싶어 갖고. 그쵸?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모이다 보면은 그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매수가 강해야 돼요. 매수가 강해야 되는데 이제 투심이 강할 때거든요. 근데 지금은 투심이 약하기 때문에 매수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강하게 올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. 그래도 뭐 긍정적인 거는 어제 딱 13,000원 터치하고 끝났는데 오늘 어쨌든 13,000원 위로 올라갔어요. 네, 올라갔으니까 내일도 13,000원 위에만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. 일단은.
뭐 욕심낼 거 뭐 있습니까? 어차피 천천히 가면 되니까. 네. 더군다나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20선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괜히 무리하는 것보다는 13,000원 위에서 뭐 마무리하면은 연휴 직전은 상당히 성공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기술적 분석 보시면요. 어제 13,000원 딱 터치를 했는데 오늘 시초가에서 13,250원. 이게 바로 전에 그 저항대, 저항이래, 지지라인. 여기서 한참 지지 잘 받았죠. 탄탄하게. 이 탄탄한 지지라인이 깨졌잖아요. 그때 외인들, 이날이 뭐냐면 실적 발표도 그렇고 다 좋았어요. 사실 저기서 반등할 자리지 이게 떨어질 자리가 아니었어요. 이렇게 얼마나 단단하게 다져놨나요. 여기도 이제 지지선이었고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놨는데, 그때 그 게임스톱 사건도 그렇고 그러면서 외인 매도가 심하게 나왔던 데 있죠. 연 이틀로. 이게 그때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운이 나쁜 게, 여기서 만약에 자리를 잘 잡았으면 지금은 못해도 여기 위에 어디가 있었을 거예요. 여기 요 부분에. 근데 돌아가는 상황이죠 지금. 근데 이제 그때 요걸 너무 쉽게 깼잖아요. 외인 매도가 나왔다고 하지만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너 내 편 맞니? 그리고 타진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툭툭 찔러본 거예요. 어떤지. 네. 이 강한 지지가 또 올라올 때는 또 강한 저항이 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매물대 체크도 할 겸 찔러보는 겁니다. 뭐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럴 땐 괜찮아요. 네, 찔러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여기 13,000 위에만 끝내주면 괜찮고, 여기 21선도 조금 약간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뭐 13,000 위에서 자리 잡다가 네, 뭐 20선 자리 잡고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. 연휴 끝나고 이렇게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. 이번 주는 내일도 그렇고 변동성이 커서 굳이 뭐 밀어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. 네. 오늘 뭐 변동폭도 보면은 저가 13,100원, 뭐 그 고가 13,300원, 200원, 4호가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. 그쵸? 변동이 크지도 않았던 날이고 거래량도 죽었고, 그래서 여러가지 뭐 괜찮았던 날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 13,000원 위에서만 자리 끝나면 뭐 성공했다고 보여져요. 그리고 연휴 끝나고 움직이면 되는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이제 저녁, 오늘도 밤이 됐네요. 정말 죄송합니다. 편안한 밤 되시고, 네, 또 어쨌든 힘내시고요.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